설문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인 청취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 시간에 참고인 진술을 들으시고 또 우리 증인 답변을 들으시고 좀 거기에 대한 그 로컬에 관한 질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근 의원입니다. 그 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방 재정법에 보면은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방 재정법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고, 또 3조에 보면은 지방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의 재정에 부당한 행위를 미치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은 뭐 이해하시죠? 우리 소장님. 네. 14장에 보면 좀 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칙.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과 기본 원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뭐 사업 타당성 해서 지급을 했는 이후에 그 잘못됐을 때 이제 이게 좀 상당히 제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만큼 지방 보조금 결국에는 국민이 낸 그 세금인데, 그 세금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받았을 때 그 집행하는 과정, 또 지금 뭐 1호점, 2호점 보면은 뭐 1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결국에는 그 보조금이 지원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잘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관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에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그 일단 그 서류 심사를 해서 서류 심사 적정성이 맞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교부 결정을 통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단계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호점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이제 보조금 관리를 잘 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 뭐 현장 이제 방문을 좀 가보고 현장 방문을 좀 가봤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뭐 가시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하는 부분은 그 보조 사업 목적대로 집행됐는지를 사후에 정산 처리를 하는 걸로 점검을 합니다. 그럼 보조금을 만약에 우리가 지급을 했죠. 네, 그럼 관리 카드 만들죠. 네,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이걸
양주시 노골푸도 직매장 관리 카드. 이게 맞죠, 이게? 예, 있습니다. 예. 이게 맞는 서식입니까? 아마 이게 규정된 서식일 겁니다. 맞아요? 예, 서식은 아마 정해진 서식일 겁니다. 본의원은 전뭐 그렇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렇게 보조금을 하면 우리 노골푸도 관련해서 이 관리칸들을 만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합니까? 뭐 이런 보조금 관리 카드 시장까지 무관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관리하나요? 따로 뭐 건건히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전 시간에도 이렇게 보조금이 상당히 중요한 돈인데 그 집행 대상자한테 전 시간에 뭐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하다 말았는데 대상자한테 그 보조금 집행 내역을 설명을 하지 않고 아까 그 임중혁 씨 와서 뭐 사기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혀 뭐 보조금이 나오는지 뭐 하는지 뭐 집행되는 절차를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와서 설명하는 거 소장님도 들었죠.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잠깐 뭐 설명 들었지만, 예? 그때 담당했던 직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 받는 사업자한테 개별적으로 뭐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예측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저희 여태까지 보조금 사업하면서 개별 사업자한테 돈 들어갔다고 통지하고 그런 적은 뒤에 과장님이 맞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허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임승혁 대표님이 자부담금이 7천 얼마가 예치돼 있었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들어왔고 그래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어서 교부 결정을 했고 돈이 들어갔다고 그 당사자한테 뭐 전화를 따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마고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인한테 답변하기로는 단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통보했다겠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장이나 그 박철 점장한테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만 왔지 그 보조금 신청했으니까 얼른 달라고 하는 전화만 와서 그래서 우리도 절차상 게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려가지고 서류 검토하고 진출했습니다. 아니 1시간 전에는 전화했다고 여기 계시면 다 들었는데 이제 말을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뭐 쉬는 시간에 상의했어요? 아닙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로 있던 임정혁 씨는 본인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전혀 몰랐다고 그러고 보조금이 들어간 것도 몰랐다고 그러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도 몰랐다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소장님 그렇죠? 네. 결국은 돈입니다. 돈. 예산. 그 예산도 개인 사비 같으면은 돈 떼어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센터에서 고발한 거 맞죠? 예, 2호점은 보조금을 정산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본의원이 지금 듣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는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답변하고
쉬는 시간 잠깐 지나고 나서 말을 바꾸시고 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저기 본인 있을 때 가셨나요? 임종혁 씨? 예, 저기 계시네. 예? 본인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저기 잠깐 쉬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해대면 예? 되겠어요? 상당히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주체적으로 5월 18일 날 이게 확인해 보겠지만 이거 참고인을 저기 아까 질의하면서 참고인을 질의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집행부에 확인 차원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그 기술센터에서 이제 본인이 알기로는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보조금 나간 데다가 저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일 터지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예? 그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한 달에 몇 번 나가라 그런 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2회 이상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그런 규정 못 봤습니다. 그런 규정 없어요? 우리 김덕환 과장님? 이제 그 한 달에 몇 번 나가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네.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그 시기에 맞춰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하고 또 인테리어,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인데 그것이 공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했고 최종적으로 다 완성된 이후에 현장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 다 확인하고 그리고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보면은 오제분 성과 중심 지방재정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제 저희 장은 행정안전부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장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주요 최종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종의회에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이렇게 그 수시로 성과 계획서든 성과 보고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법은 뭐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이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방재정법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그 지출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도 이렇게 잘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항이 뭐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거 내용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라는 내용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또 벌칙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노골푸드 관련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참고에도 나왔지만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 농민 여러분께서 그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정산하고 관리 감독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포장재 지원이다 하면 포장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용됐나 이걸 확인하는 거지 경영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호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직매장 건립비가 나왔으면 그 건립비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그 당초
보조금 보조 신청서에 냈던 대로 그 공사를 했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는 그 원론적으로 그냥 뭐 포장재 잘 지급이 됐는지 또 그 보조된 사항이 잘 지급이 됐는지. 자, 그러면 저온창고 지원해 줬죠. 저 냉장고. 기존까지 답변하세요. 네, 저온 저장고는 그 농업인들이 아니 노골푸드 관련해서 지원 안 했어요? 로컬 푸드에도 저온 저장고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대 했습니까? 60여 명 하지 않았습니까? 예? 60여 대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한 게 있고 로컬 농업인 노콜 관련해서 묻는 거지. 나 농업인한테 묻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로컬 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한테 저온 저장고 지원해 준 게 있고 얼마나 하셨냐? 로컬 푸드의 그 매장에 저온 저장고 지원해 준 게 있고 그렇습니다. 노콜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에 해서 농가한테 저온 저장 냉장고죠. 그거 지원해 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있습니다. 몇 대를 하셨냐고요? 잠시만 들어보세요. 전체 몇 대인지 얘기 안 나오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47개소 해줬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5개소, 네. 2019년도에 1개소, 2020년도에 2개소 총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여 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쉬운.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해줬어요. 그죠? 그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농민 부담 40%, 자부담 40% 해서 네네. 지원해 줬습니다. 그 우리 특위에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납품한 실적, 그 지원받은 저온 저장고 지원받은 그 자료 요청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10여 군데 이상이 납품 실적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농가를 방문하고 아까 농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의원도 뭐 자주 못 가서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농가를 방문했으면 그런 업무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건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에 센터에서 엄청난 그 잘못이 있다. 이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를 잘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노골푸드도 동일선상이 똑같이 났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수시로 방문해서 자 그럼 포장재 아까 말씀하셨어요. 포장재. 자 포장재를 잘 주고 있는지 뭐 하는지 가서 봤으면 아까 그 딸기 농사 지시는 분이 이루 좀 가보니까 물건 다 흐트러져 있고 물건도 없고 그런 현장을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자 이래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맨날 사전에 보고 안 한다고 지평부도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보고 안 하냐? 일 터지고 나서 보고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 내 일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뭐 보조금 지원해 주면은 그냥 포장재 잘 됐나 안 됐나 이거 확인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 말을 안 꺼내다 꺼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지방재정법대로 그거 가면 보조금 관리 감독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전체적으로 그 뭐 사업을 잘못한 저 사업자, 아까 김상아 씨 막 얘기했지만 뭐 이런 분들 사업을 잘못한 분들 뭐 얘기를 하지만 실제 처음부터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뭐 이기 녹구풀도 탄생이 안 됐을 테고 일기 정리하고 이게 해 이런 식으로 했으면 거기서 할 수 있었겠어요? 자, 일기에 그 일기 때 저 농산물 출하한 농민들한테 저 못 준 돈 다 지급하고 와. 내가 농업기술센터장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다 외상값 갖고 와. 그리고 저 이게 다시 시작해. 비청산을 제대로 해놓고 나서 다른 사업도 하는 거지. 비청산도 하나도 안 해놓고 또 다른 사업한다? 아까 저 임주경 전 대표 얘기 들어보셨죠? 3기 있지도 않은 3기 백석인가 어디다 3기 해가지고 입점비 받고 나중에 통장 까보니까 거기에 뭐 입금된 것도 들어있고 뭐 포천에 어디 뭐 만두 공장인가 뭔 공장인가 이렇게 해서 뭐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는 잘못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허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시에서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럴 거는 없고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인들이 그 납품 대금을 못 받고 기타 이제 여러 분들이 그 대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고 그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만 국한해서 이것 때문에 로컬 푸드가 속된 말로 이제 망가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고요. 일부 영향도 있다고 그리고 보는 지금 거예요. 조금 아까 정원조 장관 말씀하셨는데 로컬 푸드가 아시다시피 2016년 9월달에 출범을 해서 2017년도에 초기 단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농가들이 참여도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정원조 장관을 47개소나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업인들이 납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납품을 안 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뭐 조치를 하든지 어떤 그 사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농민들이 출하를 하면 노컬푸드에 출하를 하면 그러면 그 출하한 거를 센터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로컬 푸드에서 저희 담당 과로 그 부분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하를 했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예. 출하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는 그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해서 센터에 어떻게 저 농민들이 출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로컬 푸드의 경영의 일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 어느 농가가 납품하고 어느 농가가 뭐 얼마큼의 납품을 했고 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로컬 푸드가 그 보고할 하지도 않았고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는 거예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 김지입니다. 저희가 납품하신 농가분들 목록까지 다 어떤 물품을 납품하셨고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규정상으로도 그런 부분은. 금액은 받아요, 금액? 어느 정도 금액은 납부했다고? 예, 아니요 실적은 받습니다. 매출 실적은 매월 받는 게 있는데요. 월별로 받아요? 월별로 받다가 분기별로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월별로 받다 분기로 받는다. 예. 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본의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장님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아까 뭐 포장재 소장님 잠깐 말씀했지만 그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센터에서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건인 걸로 저는 봐져요. 아까 임종혁 전 대표가 저 진술했듯이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뭐 통장에 돈이 빠져나간 걸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래도 그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이 됐을 때 그 들어가는 받는 분 대표한테 뭔가가 이게 통보가 됐다든가 뭔가가 그런 게 이루어졌다면은 그 당사자가 그거를 내 돈인 보조금이지만 내 통장에서 어떻게 돈이 움직이나를 파악하고 있었으면 이게 더 정말 2호점 같은 경우 이런 사태가 발생은 됐을지 모르지만 피해는 더 적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민들한테 이제 보조금 주는 거 상당히 많이 있죠, 소장님. 예? 예, 많습니다. 수백 많죠. 건입니다. 뭐 노골푸드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뭐 노골푸드에서 아까 뭐 조원 저장고 말씀드렸지만 뭐 부주를 받고 뭐 농산물이 하나도 출하가 없었다. 요 센터에 자리 못 가져오더라고요. 열몇 군데는 물론 전 농업 경영체 없는 분도 있는 걸로 그 중에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조사를 해서 보조금 지원할 때 충분히 조사를 해서 갔어야 된다는 게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센터에서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통해서 이게 갔으면 그 노골푸드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알 수 있었으면 오늘 같은 피해가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됐을 것이다. 이게 전 본의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따라서 갔으면 농민도 피해를 덜 보고 또 여러분 농민뿐만 아니라 뭐 입주자 이런 분들 피해가 덜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앞으로 뭐 다음 시간에 더 질의하겠지만 정말 보조금 관리만큼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한미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증인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증인분들과 참고인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참고인과 증인의 역할은 엄격하게 다름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참고인분들은 참고인은 어떤 그 법적인 어떤 효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조사 특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참고적인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 여러분들은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짐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 우리 말씀하시는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조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법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이
법적인 효력에 의해서 나갔던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는 회수를 하셔야 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시면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는 역할이고 이거에 대해서 부당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역할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거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일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에 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지침에 대해서만 우리 나오신 참고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 지침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센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적 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리는 증인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했던 거 담당 과정에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 지침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죠. 지금 로컬푸드는 사업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직매장 운영 지도 점검은 합니까 안 합니까? 지침서에 따라서. 운영 점검은 합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도 점검의 지침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직매장의 납품 현황과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반기별로 지도 점검 계획 수립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반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반기별이면 1년에 2번 하라고 돼 있습니다. 나가서 지도 점검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하신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후 관리 담당자는 지정 및 반기별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을 다시 잡아 주셔야 돼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직매장 매출 실적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실적 보고 하셨어요? 매출 매달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매월 말 기준 매출 실적을 경기도에 보고하셔야 돼요. 받으시고. 경기도에 보고하셨나요? 실적 보고는 저희가 받고 있고요. 경기도에 보고했는지는 서류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그것도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같이 자료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이제라도 질책하겠습니다. 이게 건립 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이대로 시행만 하셨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인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보조금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자료를 살펴보니까 양주시에 얼마 전에 2020년도에 민원이 한 6건이 발생을 합니다. 민원이. 혹시 받아보셨나요? 민원 서류가 접수가 되는데요. 내용 증명서와 함께 2020년 6월부터 내용 증명서와 함께 민원 서류가 오는데요. 이거를 접수 철은 있나요, 혹시? 민원 서류에 대해서 대부분 다 로컬푸드에 민원 접수가 된 게 농업회사 법인 로컬 양주가 지금 돈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돈을 안 줬다. 이게 6건이에요. 이에 대한 양주시가 답변을 합니다. 우리 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계도 조치를 하겠다입니다. 계도 조치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계도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양주시에.
근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임차료에 대한 임차료 아니고요. 예. 지금 임차료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 2021년 3월 달도 있고요. 2020년 11월 달 양주시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이에요. 신문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 로컬푸드 수산물 경매대금 미지급 관련의 건 한 건 있고요. 로컬푸드 농산물 납품대금 미지급의 건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납품한 농산물 대금 미지급 관련의 건 2020년 10월 달입니다. 하나는 로컬푸드 납품한 농산물 대금 미지급의 관련 건, 이게 다 민원 접수인데 신문고 등등에 접수된 건입니다. 7월 달에 접수된 건이고요. 또 하나 신문고 작년 추석 로컬푸드에 납품한 사과 대금 미지급의 건, 더 읽어드릴까요? 등등등입니다. 6건입니다. 전부 계도 조치하였다라고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내부결제 서류입니다. 예, 농업정책까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궤도차는 건 저희 민원이 접수됐을 때 네. 저희가 그 로컬푸드에 나가가지고 이런 네.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저거 하라고 저기 나가서 출장을 갖다 다녀오셨네요. 예. 그럼 하고 출장 보고서를 한번 주시고요. 그럼에도 2호점을 차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아니 문제가 있다는 거 인지하셨네요. 그러면 이거는 민원은 2000년도 후반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면 저희 자료가 2019년에 보니까 벌써 계획을 하시고 서류가 2019년 후반기에 해서 2020년에 2호점이 나갔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지금 민원이 있다는 거는 2000년 하반기 걸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2000년 20년에 하반기에 지금 이런 민원이 지금 농민들이 납품을 했는데 출자를 했는데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경기도 사업 지침에 보면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및 농가를 관리해야 되고요. 농산물은 지역 거를 쓰셔야 되고 하다못해 정 없으면 옆에 시군국 거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로컬푸드 주식회사 로컬푸드는 민원 서류를 보니까 어디서 민원이 왔냐면요. 제가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왔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수산물을 취급합니까? 못합니까? 수산물 취급할 수 있어요?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이긴 하지만 농민들의 우리 양주시에 수산물 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런 민원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으면 답답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취합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오늘은 참고인에 대한 자료를 받고 참고인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우리 임종혁 씨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11일자로 농협회사법인 양주팜 로컬푸드 대표 진선이를 고발했고 3월 9일자로 고발자를 임종혁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임종혁 씨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바꾼 사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2021년 1월 11일 날 예. 지방자전법 위반으로 그 당시 고발 당시 대표였던 진선이를 고발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고발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고발한 경위라든지 그걸 쭉 얘기를 이제 담당자가 가서 했는데 거기서 담당 경찰이 수사하는 담당 경찰이 예. 그 보조금 지급 받을 당시의 대표가 임종혁 씨니까 임종혁으로 바꿔서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그 고발을 바꾸게 된 겁니다. 전 고발자를 경찰이 누구를 하라고 찍는 데는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든 제가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경우 뭐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런 소리에 대해서 이제 들은 일이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아까 임종희 씨가 예를 들어서 난 모른다 모르쇠로 가는 입장에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사실밖에 안 된 임종희 씨가 어떻게 가서 검찰이 뭘 잘못했다고 진술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당시 대표를 소장님도 고발했는데 좀 이상하죠. 뭐저 경찰 수사 가능한 제가 모르니까요. 그건 이상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서류 상황이 뭐 답변이 맞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면으로 예가지고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내가 보기에 웬만한 사람도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지금 소장님도 이제 바뀌셔가지고 이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실질적으로 뭐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제 예를 들어서 소장으로 가셨다 할지라도 밤새도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질문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좀 하시고 안 되면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좀 모르쇠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싶. 또 가장 지금 답변도 우리 최태식 과장님이 계신데 사실 지금 김덕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보기에 안 좋습니다. 벌써 옮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거는 그때 담당했던 담당자가 있다 보니 이제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예, 알고 답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최태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저희가 그 다 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거의 다 알 거라 이거죠. 그 답변하는 모습이 지금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이상입니다. 네, 김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럼 위원장이 지금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의원들 말씀 중에 전결 아까 이제 뭐 시장 결심 받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지금 여기가 지금 2억 9천 나갔죠, 그죠? 2억 9천 나갔을 때 전결이 어디까지예요? 그때 당시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물어본 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류를 이제 확보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은 보통 여기 보면 다들 지금 과장 전결로 나와 있어서 여기 서류에 보면 다 과장 전결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근데 우리가 전결 대상 사무 제4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이 공통 사항들은 뭐 웬만하면 전부 다 과장 전결로 돼 있지만 2억 원 이상 되는 2억 원 이상 되는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결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전결 그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시장 결심 받은 그 자료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일 날 그렇게 해주시고, 자, 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